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형사법 문제풀이 6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은 무슨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말한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일단 범죄가 되려면 형법에 나와 있는 어떤 조문에 내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또는 상해한 자는 절도한 자는 이렇게 내 행위가 이 법상의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위법성을 조각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위법해야 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또 책임성을 조각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가리켜서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죄와 형은 죄, 형벌, 형은 미리 법으로서 정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때는 이게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형법전에 이런 죄가 없어요. 나중에 이 정치인을 좀 잡으려고 보니까 이게 뭐 하나를 만들어야겠어요. 죄가 되는 이 법을 좀 고쳐야겠어요. 법을. 그래서 형법을 개정하자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로 소급해서 벌할 수 있느냐. 이 소급 입법이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유추해석도 금지되고 관습형법.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죄는 벌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법전에 그 죄를 벌한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습형법을 제쳐가고 유추해석도 금지하고 명확성의 원칙,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이 죄에 해당된다는 게. 그 다음에 절대적 부정기형의 허용 그랬는데 허용이 아니라 금지예요.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돼요. 25년 이상형에 처한다. 그럼 25년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몇 년이라는 얘기겠어요? 절대적으로 부정기형이죠. 이게 5년 미만의 무슨 형에 처한다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대적 부정기형이죠. 2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몇 년이 징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돼요. 명확성의 원칙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아닌 것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그래야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허용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 등으로 형기의 상하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수용자의 개선 정도를 보고서 형을 조정함으로써 교정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소년범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해요. 절대적 부정기형은 인정되지 않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인정되고 있다. 소년범에서 알아두시고요.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죄가 안 됐어요. 형법전에 이런 죄가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잡으려고 법을 고쳐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이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그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겠냐. 소급입법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반해요. 이때 당시에 죄로 또는 형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행동할 때. 소급 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내용이죠.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 상대적 부정경의 금지,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된다고요. 근데 절대적 부정경이 금지되죠. 절대적 부정경은 금지됩니다. 상대적 부정경은
허용됩니다. 그 금지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을 한번 볼게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구속요건 해당성, 책임성,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다 가지게 되면 성립이 돼요. 성립 요건을 충족해요. 그런데도 처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면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무죄의 판결을 해야 되지만 범죄의 성립 요건을 다 구비했지만 객관적 처벌 조건이 결여된 경우가 있어요. 주로 친족 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의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의 3대 구속요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고 책임성 조각사유도 없어요. 범죄는 성립이에요. 그런데도 처벌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이거예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자, 배우자 간의 323조, 이거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예요. 이게 처벌 조건에서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범죄는 성립하지만 이런 친족 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처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구속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 성립 요건이죠. 객관적 처벌 요건은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면제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해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비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오인했어요. 예, 택배기사인데 강도로 오인을 했어요. 상태를 오인했어요. 오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상방위가 되는 거예요. 예, 상태를 오인해가지고 방위를 너무 과도하게 했죠.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해서 폭행을 가했다. 경비원이 오상방위를 한 거예요. 네, 오상방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것이 형법 20조부터 24조까지 열거된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예.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요. 이 조각이란 말은 제외시킨다, 깎아내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첫째, 정당 행위예요. 법령에 의한 행위. 예를 들면 검사가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다 사람을 가뒀어요. 그러면 원래 감옥에 가두면 뭐예요? 감금행위예요. 그런데도 이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감금행위를 했으면, 그렇죠? 형법상 위배된 행위인데 법령에 의한 행위예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업무로 인한 행위. 사람의 배를 가르면 상해죄예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려고 사람의 배를 갈랐어요. 처벌하지 않죠? 왜냐? 업무로 인한 행위예요. 기타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서는 상해죄, 감금죄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인정받는 행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벌하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당 행위라고 그래요. 정당 방위는 상대방 쪽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요. 당시 부당한 침해라 해야 돼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에요. 이것을 정당 방위라고 해요.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정당 방위인데, 이쪽에서 정당 방위를 했는데 또 저쪽에서 그걸 향해서 또 정당 방위를 하면 이건 안 돼요. 정당 방위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유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가 나를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옆집으로 대문이 열려서 훅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훅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나요? 주거 침입죄가 돼요. 근데 긴급한 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훅 들어갔어요. 이때는 벌하지 아니한대. 위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주거 침입죄로
벌하지 않아요. 예,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긴급한 위난은 예, 자동차가 내 차를 치려고 하니까 내 차가 또 긴급 피난을 한다. 가능한 게 긴급 피난에 대한 긴급 피난은 가능해요. 그러나 정당 방위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 안 됩니다. 다음 자구행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즉 절도범이 내 물건을 훔쳐가는데 민사소송 걸어가지고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 구제, 내 힘으로 일단 구제하는 거예요. 실행이 불가능한 현재의 곤란한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 내가 잃어버린 내 핸드백을 찾기 위해서 내 핸드백을 들고 이제 실랑이를 친단 말이죠. 이거는 자구행위예요. 그럴 때는 그것은 벌하지 아니한다. 다음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자 링 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권투 시합을 하고 한 사람이 턱뼈를 맞고 턱뼈가 빠져버리고 코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상해죄가 되는데 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승낙을 하고 지금 권투하고 있는 거예요. 격투기를 하고 그래서 승낙에 의한 행위는 그 법익을 훼손했다 할지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격투기나 권투 시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6번입니다.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다. 그렇죠? 내 핸드백을 뺏어가니까 민사소송 걸어가지고는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억어하면서 내 핸드백을 뺏었어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요. 사후적 긴급행위죠. 정당방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라는 자체가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방위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당방위는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탄 큰 차가 이쪽으로 트니까 내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틀었더니 이쪽 차가 또 이쪽으로 틀어서 긴급피난을 했어요. 긴급피난에 대해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자구행위도 사후적 긴급 맞죠? 그러면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는 아까 봤듯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다음 책임성을 조각하는 것도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강요된 행위. 이건 책임 조각사유예요. 친족 간의 범위 능력이나 증거인멸, 기대 가능성, 예,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강요된 행위, 또 친족 간의 범위 능력, 그 증거인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벌하지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책임성 조각사유로 하는 거예요. 자,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죠. 강요된 행위는요.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그랬죠. 이건 책임 조각사유예요.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고요.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형법상 갑의 행위는 갑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를 피해 의뢰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의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뭐가 있어요? 주거 침입죄예요. 그런데 강도를 피하려고 긴급 피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벌하지 아니한대요. 어떤 거예요? 긴급 피난이죠. 지나가는 강도를 만나 그를 피해 긴급 피난입니다. 피해, 피난, 긴급 피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을 볼게요.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한다. 자, 미수범을 한번 더 볼게요.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데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력해서 장애 미수라고 그래요. 어떤 이유로든 어떤 장애가 나타나서 범죄를 결과를 실현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중지범이에요. 자, 남의 집에 절도를 들어갔는데 실행하려고 보니까 자꾸 마음에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자의로 후회가 돼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자의로 중지하고 나왔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지미수라고 그래요. 중지미수라는 말이 나오면 꼭 자의로 자기 스스로 중지한 거예요. 예.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경비원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서 그만뒀다. 그러면 이건 장애미수예요. 어떤 그만둔 요인이 밖에서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 미수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어서 자의로 중지했으면 중지미수예요. 다음 불능범은요. 두 가지예요.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사람 인형으로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고 바늘로 대창으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라고 써놓고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죽을 줄 알고 이게 미신범이죠. 부적을 죽어라 써놓고 A 죽어라. 예. 이것은 죽어야 안 죽어요. 불능범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바늘 꽂은다고 그랬고 이 사람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죽을 줄 알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할 거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불능범이라고요. 그런데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통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데 이게 설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뭡니까 독약인 줄 알고 청산가리인 줄 알고 이것을 남편을 죽이려고 이것을 타가지고 먹였어요. 죽겠나요? 이게 설탕인데 불능범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이것이 독약이었다면 죽겠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벌을 한다는 거예요. 불능하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위험성도 없는 거. 사람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 놓고 너는 A다 이래 놓고 그 A의 가슴에다가 바늘 찔러대면 A가 죽을 줄 알고 이런 미심쟁이를 행해냈다. 이건 불능범이죠. 그래서 불능범과 불능미수 좀 구별해 두시고요. 자, 갑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서 물건을 보자기에 쌓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했다. 자, 중지한 이유가 후회돼서 자신이 자유, 엄마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게 아니죠. 밖에서 어떤 장애가 있어요. 경비원 다가오는 소리. 그래서 이건 장애미수가 되겠어요. 10번입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 뭐겠습니까? 중지미수죠. 자, 심신장애 상태를 볼게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만취돼가지고 완전히 기억이 끊겨버렸다. 이런 의사를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미약자죠.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 그러면 내가 술을 만딱 먹고 필름 끊겨버린 상태까지 먹은 다음에 쟤한테 내가 아주 가서 분풀이를 해가지고 야구왕으로 두드려 패줘야겠다. 그리고서 술을 먹었어요. 즉 심신장애라는 원인이 있으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술을 한 딱 먹고 심신상실의 상태를 유도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야구방맹으로 두드려 패줬다. 그러면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다, 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네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행위다 그러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원인 행위를 했죠. 원인 술 마신 걸 그래놓고 취한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벌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 산에서 사슴을 쏘려고 총을 겨누었을 때 부근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설마 맞지 않겠지 하고 발사하여 사람이 맞은 경우와 같이 결과의 발생 자체는 불명확하지만 행위자가 어느 정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
그런 고의는 어떤 고의냐? 그렇죠.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필적 고의다. 그럼 뭐겠어요? 필연적 고의면 명확한 고의죠, 이거는. 그런데 미필적이란 것은 뭐예요? 필연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뭔가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사슴이 있는데 이렇게 뿔난 사슴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걸 명중력에 쏘면 이것만 맞지 사람은 안 맞겠지. 그러나 맞아도 할 수 없어. 라든가 하여튼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슴을 쏘려고 송을 겨누는데 부근에 사람이 있는 걸 설마 맞지 않겠지. 그러면 그 미필적 고의다. 맞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19조입니다. 동시에 또는 이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형법 19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이쪽 건물의 요 위에서 이쪽 건물의 요 위에서 청부 살인업자가 둘 다 총을 겨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청부 살해해달라고 해요. 이 사람도 여기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땅땅 쏘았어요. 어느 총알에 맞아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누구 총에 맞아 죽은지를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둘 다 어떻게 한다? 살인 미수죄로 처벌한다. 얘도 살인 미수. 이게 그 19조예요. 동시에 땅 하고 동시에 쐈는지 따랑 쏘는지 하여튼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누구 총알에 맞았는지를 모르겠다. 판명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각 행위를 이 사람 행위를 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살인죄의 미수범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갑과 을은 독립된 범죄 의사로 동시에 병에게 발포하였는데 병은 이 중에 한 발을 맞고 사망했는데 그러나 누가 쏜 총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갑도 살인미수죄, 을도 살인미수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